이봉창은 경성부 원정에 살았다. 아버지는 이진규 혹은 이심구라고 하는데 이봉창은 그 차남이다. 1900년에 태어났다. 후에 그의 아버지가 용산의 금정에 옮겨 살았는데 당시 이봉창의 나이 11세였다. 그는 사립문창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 학교는 천도교에서 설립한 것이다. 졸업하고 일본인 과자점 직공이 되었다. 이때의 만철 견습소가 용산역에 있었는데 이봉창은 19세에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1924년 4월 14일 병으로 퇴직하였다. 1925년 11월 그의 형 이범태와 함께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아사야마로 이름을 고쳤다. 이에 가나가와와 도쿄 사이를 옮겨 다니며 직장을 구했으나 이미 조선인 출신이라는 천대를 받았고 또 그 자신도 술에 빠졌기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였다. 1930년 12월 중국의 상해로 건너가 또 직장을 구하였으나 역시 얻지 못하였다. 애가 탔던 그는 마침 독립당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봉창 역시 일찍이 민족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 독립당원과 함께 대화하던 중 조선 독립 이야기를 듣고 이봉창은 독립을 촉진하려고 더욱더 스스로 격발하였다. 그 독립당원이 말하였다. 우리 당 사람 가운데에 만약 일본으로 가 천황을 암살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에 반드시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봉창이 말하였다. 일본 황제를 죽이면 나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과연 독립할 수 있다면 내 어찌 이 한 목숨 아까워하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분개하면서 승낙하였다. 다음 해 1931년 11월 17일 이봉창은 수류탄 2개를 지니고 영천안을 타고 상해를 출발하였다. 19일에 고베에 도착하였고 22일 도쿄 아사쿠사 구에 도착하여 송청정 오와리야 여관에 머무르며 기회를 기다렸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 1932년 1월 8일에 육군 관병식이 시외 요육이 연병장에서 열리고 이날 천황이 행차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봉창이 말하였다. 이때가 좋겠다. 이날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른 아침 2개의 폭탄을 양복바지 좌우 주머니에 감추고 사쿠라다 마치 경시청 현관 앞에 도착하였다. 천황을 보러 온 자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었고 이봉창은 군중의 무리 속에 섞여 천황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오전 11시 천황의 행렬이 도착하였는데 이봉창은 행렬과 대략 10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은 국내 대신에 마차 부근에 떨어졌다. 마차의 중앙 및 어기를 들고 있던 자와 근위병이 타고 있던 말 한 마리가 다치는 데에 그쳤고 일본 천황은 무사하였다. 이것은 이봉창이 대신의 수레를 천황의 수레로 착각해서였다. 이봉창은 곧바로 체포되었다. 총리 대신 이누카이 스요시 이하 전 강료 임원, 경시청 직원들은 국가에 이같이 큰 불경한 일이 생긴 것 때문에 모두 사직하였다. 천황은 너그럽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시국이 위급한 때에는 한때라도 총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우선 정사를 돌보고 후일의 명령을 기다려라. 내각은 그대로 유임하였고 경시청 직원은 모두 유임하지 않았다. 민, 정 양당은 내각의 유임이 매우 불충하다 하여 마침내 반대하여 여론이 시끄러웠다. 대개 국사범은 원래 오만하고 신문을 거역하여 신문하기 매우 어려웠으나 이봉창은 그렇지 않았다. 묻는 대로 답하였고 순순히 자백하여 신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게다가 공범은 일찍이 한 사람도 없었다. 신문을 마치자 미약이 나가고로 검사가 곧바로 말하였다. 이봉창은 대역죄인으로 그의 죄는 형법 제73조에 해당한다. 대심원 특별권한으로 직접 검사총장에게 보낼 수 있다. 총장은 재판소 구성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대심원 예심원장에게 요청하여 재판소에서 예심을 받도록 명하였다. 6월 30일 판사가 신문을 마치면서 의견서와 서류, 증거품을 대심원에 보냈다. 7월 19일 대심원은 공판일을 정하고 9월 5일 공판을 준비하는데 판사에게 방청을 금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범인을 불러 신문하는데 대개 대심원 특별재판에서는 매번 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이 때문에 16일 원장와니 데이키치가 택박사 및 야마구치 사타마사로 하여금 관선 변호사가 되게 하고 헌병과 경관 200여 명을 불러 법정 안과 밖에 세워 경계하게 하였다. 형사부 제1호 대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또한 방청을 금지하였다. 당시 특별방청객 200여 명은 모두 법정에서 나왔다. 오후에 와니 재판장이 신문한 후 실추수작 검사가 논고하였고 하야시 라이사부로 검사총장이 구형하였다. 두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을 맡았다. 30일 이에 방청을 공개하니 방청인 수백 명이 새벽부터 이르렀다. 경찰 300명 헌병 50명이 하나하나 몸을 수색한 후에 법정에 들어가게 하였다. 판결할 때에 와니 원장이 이유서를 낮은 목소리로 읽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봉창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다만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10월 10일 오전 9시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쳤다. 지난 1941년과 1943년 사이에 이범태는 함경북도 청진으로 갔다. 이때 이후로 형제가 소식이 끊겼는데 193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봉창은 알지 못하였다. 처음에 이봉창은 일본에 도착하여 일찍이 효고, 오사카, 가나가와 등지를 다녔다. 이때 효고 현 지사 시란의 다케스케, 오사카 부지사 사이토, 무네오 씨, 가나가와 지사 엔도 류사쿠가 감시를 엄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견책당하였다. 일본에 대심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재판을 한 것은 전후로 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사람이 4명, 조선 사람이 2명으로 이전에 파결, 그 뒤에는 이봉창이다. 다음 해 1933년 1월 8일 관병식이 도쿄에서 있었다. 이날 이봉창의 나머지 당파가 또한 거사를 도모하였으나 경찰이 알게 되어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일본에 대심원을 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불경죄가 아니면 이 대심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법원이 설치된 이후에 여기에서 재판을 받은 자는 불과 6명밖에 없었다. 그중 4명은 일본인이고 나머지 2명은 조선인인데 바로 파결과 이봉창이다. 그러니 이 법원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죄인의 죄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러나 4명은 일본인으로 반역자였고 2사람은 조선인으로 이들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충의는 해와 달을 다툴 정도로 빛나 천지에 드높일 만한 것이다. 이 2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경하여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공경에 우러러 본다. 저 일본인은 비록 4사람일지라도 어찌 감히 이 2사람에게 비교해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2사람의 명망을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생각해 보건대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을 저격한 것은 이제까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황제를 향해 폭탄을 투척한 것은 이봉창과 파결이 처음이다. 한 명의 평범한 사내가 만승의 황제를 죽일 것을 도모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창의 역사와 이봉창뿐이다. 이미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 적중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거사가 통쾌하게 성공한 것만은 못하지만 필부로서 만승의 황제를 한번 놀라게 했으니 창의 역사와 이봉창은 모두 대장부이다. 어찌 적중했느냐 못했느냐로 우열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창의 역사는 거사를 주모하는 장량이 있었는데 오직 이봉창에게는 주모한 이가 없었던 것인가. 진술 내용에도 나오지 않고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으니 반드시 주모자가 따로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과연 누구인가? 내가 알지 못하니 한스럽다.